권도형 루나테라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가 국내 최고의 로펌 김앤장이죠. 우리나라를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쌍방 대리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연결해 보면 쌍방 대리 의심도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지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법으로 사기치고 법으로 저기 수작 부려갖고 돈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 아주 기생충 같은 놈들인데, 어쨌든 김앤장을 기생충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김앤장은 큰 데고 그런 어떤 그 로펌이나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김앤장을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도현 같은 놈들이 김앤장 같은데 고위 간부들의 호화 방어진을 꾸민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경제신문에 난 겁니다. 한모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주요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첨단범죄수사 1부라고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이나 코인 그런 거 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서울고검검사. 근데 얘는 국정원 파견이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잘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동부지검장. 그죠? 이종군, 말하자면 그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 변호사, 서부지검장 했던 다단계 사기 전문 검사에서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했다. 22억이나. 그러니까 이종근이만 그랬다. 그러면 이종근이 나쁜 놈이죠.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얘네 이 변호사놈들, 특히 검사 출신의 그 잘 나가는 변호사놈들, 검사놈들 출신의 그 변호사들, 특히 이제 자기가 뭐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수사의 최고 하는 마스터 이런 느낌, 이런 놈들이 나와서 이 권도희 같은 놈들 변호하는 겁니다. 딱 보세요.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범죄 1부장. 딱 봐도 최고 전문가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박모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 1과장, 대검 과학수사 기획관. 대단하죠? 아마 검사장까지 달 수 있었는데 뭔 일 때문에 못 다른 거죠. 자칭 과학수사 했다는 놈이 이제 이런 애들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쪽팔리지도 않나. 그러니까 얼굴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지들은 검사에서 부장검사하고 막 검사장하고 막 그럴 때 목에 힘주고 얘가 이제 검사장이면 소위 말하는 별인데 검사 중에서 최고. 세상 정의로운 건 다 지가 하는 또 아직 꼴값 떨고 있다가 이제 딱 근데 이런 그지 같은 그 범죄자 새끼 돈 많다고 완전 사기꾼 놈을 변호하는, 참 이건 이제 검찰 출신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재판 들어가기 전이에요. 수사 단계죠. 재판 들어가기 전, 재판 들어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판사 출신들로, 지방 법원장, 대법관 출신으로 싹 바뀌죠. 아마 대법관은 쪽팔려서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모르죠. 양승택 같은 애들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이 같은 놈들, 요런 지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검사하고 떠들어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디서 검사짓 했다고 가서 방송에서 지가 무슨 검사인데 출신인데 변호사인데 대단히 지들이 정의를, 전 절대 안 믿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거면은 본인이 수임한
이 것 중에서 본인이 수사한 걸 수임한 게 있는지, 그게 없다고 하면 저는 존경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놈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장이 그런 어떤 그 맞춤형으로 싹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 준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개인이 권리죠,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개인이 살인을 저질렀던, 뭐 사기를 쳤던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건 개인의 권리인데. 그러면 테라루나 사태로 무려 뭐 세계적인 피해가 50조에 달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몇 조가 넘을 겁니다. 국내 투자하면 28만이 돼요. 그러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보호책이 있는가? 국가는.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대리해 갖고 저는 코인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가장 최고에 섰던 이런 애들이 한모, 박모 이런 놈들이 저 범죄자를 변호하면은 이제 그 걔들 밑에서 그런 어떤 코인 이런 거를 수사하는 지금 검사 애들이 뭐가 되느냐? 자기 위에 상관, 직속 상관이 변호하는데 그 밑에 있던 내가 이 애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런 꼬라지를 방치하는 국가와 법 시스템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검사라고 하는 놈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 놈들이 부끄러움과 기본적인 윤리도 없는 놈들이 결국은 권도영이는 지리한 수사 법률 공방 속에서 적절하게 이제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미국은 앨런 사태 때 그 범인은 종신형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10년, 15년 물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형도 되고 가석방도 되고 지들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펌이나 아니면 이 법률 기술자들이 재판까지 딱 끝낸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맞습니다. 재판 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스트 코트 서비스까지 하긴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변호 시스템은 이 코트에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포스트 코트라고 하는 건 재판 끝나고 수용할 때 가서 뭐 편히 봐주고 뭐 해주고 이제 바깥에 나오게 해주고 적절할 때 가석방 뭐 해시켜주고 왜 그게 가능하느냐? 법무부의 상당수 애들이 검사 출신들이 거기에 고위직 가 있고 걔네들을 또 전관으로 또 로펌 애들이 또 이렇게 연결해 갖고 쓰고 걔네들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석방위원이라든가 이런 애들 또 영향을 미쳐 갖고 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건이 막 되고 이제 뭐 고법이나 이런 데 가갖고 막 그 언론의 주목도를 받고 판결 나고 막 그럴 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용할 때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어디 가서 그 깜빵살이 하고 있겠지 생각하지만 천번의 말씀. 얘네들은 호화 수용 생활을 하고 어떨 경우는 병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스트 코트 서비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죠. 그리고 범죄 수익이 환수 안 되니까 얘들이 이지랄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 수익을 은닉해놓고 있어. 그걸 국가가 그걸 뜯어내야 되는, 그걸 환수해야 되는 국가는 그냥 놀러라 놀아쳐고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 자칭 최고 검사라는 놈들이 오히려 거꾸로 퇴직 후에 이런 놈들을 변호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놈들을 변호하는데
내가 지금 첨단범죄 1부장, 첨단범죄 담당 차장검사라고 하면 내가 얘를 나중에 변호할 생각을 하면은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해 갖고 국가에 돌려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범죄 수익 국가에 돌려주는 피해자한테 돌려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놔둔 후에 야 잠깐만 기다려. 어차피 법인가 눈치가 있으니까 1, 2년 뒤에 내가 너 변호해 줄게. 나 알지? 내가 너 정보 다 가지고 있어. 알지? 딴 놈 변호? 아이 말도 안 돼. 내가 더 잘 아는데 적당할 때 한 2, 3년 뒤에 질질 끌고 지가 변호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래 갖고 그 돈, 사실 그 돈은 누구 돈이죠? 수사하는 검사놈 돈.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쁜 놈인가요? 제가 검사들 너무 욕하는 건가요? 이게 또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수임할 수 없어도 사람은 변호할 수 있대요. 꼴값 떠는 법률한 놈들의 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건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은 수임 못 하는데 사람은 또 대한민국이 왜 범죄 수익이 환수가 안 되는지 그렇게 범죄 수익 환수를 얘기하지만은 첫 번째는 범죄 수익 관련된 부서가 없다. 기껏해야 뭐 한 개 부 정도도 안 된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결과고 실제로 지금처럼 그거를 수사한 놈들이 실제로는 그 범죄 수익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 뜯어낼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환수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넌 새끼야 어디 가서 평생 가서 그 변호사 도움 안 받을 것 같아? 특히 이제 네가 그렇게 나불나불거리면 검사나 경찰놈들이 너를 노리고 뭐 해서 하지 않겠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날 노리던 나를 바르던 나를 점먹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그럼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참 소위 말하는 여러 신문의 법조 전문 기자라는 놈들도 많습니다. 연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스템에 대한 거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지들도 어차피 그 법조 전문 기자로 그런 놈들의 빌부터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은 누굴 믿어야 되죠? 네? 참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판사 때 근무했던 법원 앞에 떡하니 그러니까 법원 정문 앞에 건너편에 건물 한 3층, 4층, 5층에 떡하니 프랭카드 탁 하고 무슨 어디 무슨 법원 무슨 어디 근무 탁 검찰청 앞에 딱 그 얘기는 뭡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퇴임하니까 요 근처 건 다 내 거야 라는 소리예요. 정관 변호사 엄청 돈 셉니다. 근데 센 만큼 이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 이빨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도제 시스템. 말하자면 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배석 판사를 거드는 시스템이에요. 지가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을 해줘. 그 새끼들은 어차피 이 부장판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가 가르쳤고 소위 말하는 구린 것도 다 알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거 다 알고 있고 뭐 그 말고 해도 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또 해 드십시오라고 몰아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법원 부분까지 그리고 검사들은 그것까지 하고 이 도제 시스템 즉 법조가
하나를 계속 들어오니까 서열에서 먹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예 종신제 판사를 두거나 아니면 다른 춘신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시험을 붙지 않은 사람도 판사가 될 수 있게. 왜? 아니 이거는 유무죄 판단을 사실 판단을 하면은데 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느냐? 변호사 자격은 절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 않냐? 물론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법조가 계급화되고 구조화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방식들. 이런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의를 엉망으로. 또 하나는 뭐 그렇게 해서 정감을 써서 잘 빠져나오면은 그러면 돈값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업은 검사장 출신, 무슨 뭐 대법관 출신, 법원장 출신을 해놓고 실제 사건 배당은 신참,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했어. 돈은 이미 받았어. 근데 실제로 진행하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그럼 이 사람, 이걸 맡긴 사람들은 몸이 닳고 애가 닳죠? 그래서 뭐 항의하면은 항의 못하죠? 그럼 그걸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송을 누가 합니까? 또 판사가 검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돈값을 해낸 놈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돈값 하지 않고 그냥 사기치는, 전관 사기치는 놈들이 더 거기에 브로커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벌이 능사냐. 처벌을 누가 하느냐. 수사도 안 할 거고 재판도 엉망일 텐데. 그러면 법률가들은 누가 법률적으로 징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관리자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말한 거죠. 검사를 누가 수사할 거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검사의 잘못은 누가 수사하죠? 판사의 잘못은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공수처 개판되고, 어차피 공수처에 수사받는 검사나 판사도 그 검사가 기소하고 아니면 그 판사가 하고 그럴 텐데 뭐가 답일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권력 있고 돈 있는 놈들 세상이구나. 대한민국의 이게 아무리 그냥 거기다가 언론은 뭐 말 잘 듣고 아무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실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어떤 기사가 동아일보 같은 데 단독이 되는 게 더 슬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네?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판사 때 근무법원 앞에서 정관 변호사 간판 달고 검사장 출신의 전관 이렇게 한 다음에 신참 배당. 이거 지금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0년 전 얘기고 10년 전, 20년 전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땐 더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게 언론 역할인가요? 사실은 이건 남의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것들을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의 묵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죠? 국가도 저 테크노크라트한테 장악되어 있고 그지 같은 검사장, 판사, 뭐 부장판사 뭐 이런 놈들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 나중에 나와서 이제 그 놈들이 어차피 대형 로펌을 싹 장악하고 대형 로펌에 개가 돼 있고 실제로 뭐 이런 집단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익 소송 같은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건 거의 뭐 되지도 않고 그나마 이제 조금 바뀌려고 하니까 노무현 정부 같은 데서는 뭐 대법관을 조금 다른 인사로 그러니까 조금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바뀌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관 14명 뭐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된다. 왜? 대법관은요, 저지가 아닙니다. justice. 대법관의 영어명을 여러분 서전 찾아보세요. 대법관은, 그러니까 판사는 저지예요. 그런데 대법관은 justice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대법관은 저지 이상의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애들이 3분의 1 정도, 저는 반 이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적 가치라든가 법률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변화에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물론 조국혁신당 뭐 이런 데에서 저런 거 합니다. 선출직. 근데 선출직이 또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금권선거가 될 수 있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그냥 형해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법원장,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지법이나 5개 서부지법, 동부 이런 그 정도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최소한의 큰 데는 선출직. 그래서 최소한 그 자격은 10년 이상의 공익재판을 했던 사람들, 혹은 10년 이상의 법원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사회적 어떤 공익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최소한 자격을 줘야지, 계속 판사만 기계적으로 했던 애들을 절대 자격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회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 법관의 자격을 누가 검증할 것인가? 이것은 법관의 자격을 지금 법관 관료들한테 하면 안 되죠. 당연하게도 외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게끔 풀을 형성해서 감시할 수 있게끔, 미국처럼 아예 상원의 인준을 받을 때, 아주 청문회를 받을 때 엄격하게 몇 달 동안 하든가, 여러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말한 모든 거의 가장 기본은 수사기록, 재판기록, 기소기록의 공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헛물입니다. 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가, 속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저 같은 사람이 하니 답답하죠. 저같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그죠? 지난번 경찰 승진 얘기할 때 좀 독특한 거인데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경찰청에서는 즉시 특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수시 특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지방청에서 어떤 그 성과가 있는 팀이나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시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서울 경기남부경찰청 이런. 근데 즉시 특진은 국수본에서, 중앙에 있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각 시도 경찰청 간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치열한 건 당연히 치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열하니까 나눠 먹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데 이건 쫙 적당히 나눠 먹거나, 또 하나는 시도 경찰청 안에서 특진 선정할 때, 지난번에 이제 김길수 도망갈 때 그 얘기 있었죠. 잡을 때 특진자를 선정해야 돼. 이 팀에서 누가 성과가 제일 있어? 이거 모르니까 그냥 그 중에서 순번 정해갖고 요번 특진은 얘로 가자. 별로 특진에 영향도 없는데 이렇게 가거나, 팀 전체로 가거나.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특진이라는 것은 진짜 거기에 공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누가 이 수사에서 제대로 된 공을 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즉시 특진이라는 것은 국수본에서 한 발 떨어져 갖고 객관적으로 특진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웃기는 건 그럼 누가 뭘로? 그럼 국수본의 그 특진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누구이며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국수본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데, 그래 니네 하는데 그럼 기준이 뭐야? 기록 기준이야?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지방경찰청에서 어떤 강도 사건, 살인 사건을 수사해 갖고 뭐 누굴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정확히 그 공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국수본에도 개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수사 방식의 어떤 과정이 더 효과적이고 인권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기준, 이게 없으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먹기가 나오는 거고,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수본에서 지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건 제일 뭡니까? 여론에 제일 뭐 많이 부풀려지고 많이 주목되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경찰, 그 사실은 불리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그게 또 공정하려고 하면은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서 평가관을 공개하고 평가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저 새끼 또 뭐 니들 출신만 먹냐, 우리도 줘라,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에이구,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3년째인데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인사 예산권이 없어요. 그냥 위원회만 이렇게 두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법상으로는 그렇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건 그냥 위원회만 있고 실제의 일은 그냥 국가경찰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연장이 됐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지금은 그냥 자치경찰은 위원회만 있어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야기만 되고 있는 거고, 실제 실행은 국가경찰이 그냥 하는 겁니다. 미적미적, 이게 지금 어정쩡한 상태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건 또 다음 얘기 나올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